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과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리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억 원이며 이율은 연 1%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민영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27만 2,8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14.6%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미분양 누적 등을 우려한 건설사가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사업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의 뒤에는 늘 그때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의 꼬리표가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 부동산을 그때 내가 매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선택 때문에 지금 후회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후회의 선택하시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겨울답지 않게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빨리 찾아온 따뜻한 기운이 부동산 시장에도 얼른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 4년, 2년 정도 시베리아의 어떤 그 굉장히 차가운 냉기 그 정도가 부동산 규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더 풀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다렸던 분들이 기지개를 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면서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끝나준다면 정말 우리 전 세계인들이 가졌던 근심마저 사라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세계적인 근심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 듣고 상담해 주시면서 좀 더 밝고 즐거운 그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요즘 날씨처럼 지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말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왔다면 조금씩 따뜻한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에 대해 관심을 놓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다시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아파트보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재개발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또 많이 내렸고 조정받고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혹자분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이야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지금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두신 분이거나 아니면 종부세 고민을 하신 분들 또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파트가 될 지역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아무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재건축은 또 진행해야 되는 시간적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 모아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재개발이 지금 한층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하고 아파트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재개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재개발은 쉽게 아파트가 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용어도 좀 어렵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의 그 투자 단계별로 정말 쉽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남성분들마저도 군대 갔다 오거나 어디 여행 캠핑 가시는데 밥은 다 지어봤잖아요. 그래서 밥 짓는 단계로 나누어서 좀 한번 부동산 이 재개발 투자를 좀 쉽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밥 짓는 단계로 보는 재개발 투자 5단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사실은 단계는 더 좀 많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오르는 단계, 그 가격 상승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동의와 화합에 의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가는 단계들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집행부와 또 집행 반대파들의 기득권, 그다음에 또 집행부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면서 자기의 이익과 위배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진행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행은 진행이 되는데 어느 단계에 내가 투자를 해야 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든 더 이익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밥을 지을 때 보면은 이제 쌀과 밥을 준비를 합니다. 쌀과 물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일단 쌀을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안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단계가 있겠고 그리고 상승기에 들어갔을 때 물이 팔팔팔팔 끓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을 좀 줄여가지고 뜸을 들여서 밥이 다 되는 밥뜸 들이는 단계가 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죠. 다 짓고 났더니 이 밥이 그 잔치상에 올라가가지고 상한가를 때리거나 정말 좋은 그런 밥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밥이 수요도 없고 그래서 찬밥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 내가 투자한 지역이 돈은 버는데 궁극적으로 과연 잔치상에 내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기간 또 그만큼 이익이 있고 또 살면서 항상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투자와 주거 내가 살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근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은 잔치상에 올라가는 밥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이제 재개발의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예정지 단계, 이건 이제 기본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합니다.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구 단위를 설립해 놓고 지역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서울시가 모아타운처럼 지정해 놓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하듯이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했으면 그 단계에서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조합을 인가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추진위 승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인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시작된 것은 조합 인가부터이고 조합 인가 전에는 해제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조합 인가 이전 막 이 정비 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조합 사이에 해제된 구역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조합 인가가 나고도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역은 어떤 시간만큼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일몰제라는 걸 두어가지고 너 이제 왜 이거 지키지 않았어 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조합 인가가 진행되면 건축 심의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 건축 심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지 교통 영향 평가니 뭐 환경 평가니 뭐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따가지고 도시 계획에 맞추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났죠. 사업 시행 인가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업 시행 인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뭐냐 이렇게 보는데 그냥 건축법 이게 30세대 우리가 어떤 단지를 만들 때 30세대 미만을 할 때 그러니까 30가구 미만을 지을 때는 건축법으로 가고 30세대 이상 초과가 되면은 이제 주택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고 건축법에서 30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지만 그냥 이걸 건축 허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문제,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사업이 확실히 가는구나. 그리고 20평대가 몇 가구가 나오고 30평대 몇 가구가 나오고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오고 커뮤니티 시설은 뭐가 들어온다. 이게 확정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건설사들은 이걸 보고 시공사들이 얼마에 내가 공사를 하겠어 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걸 보고 종전자산과 종문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리산정 기준일. 예를 들어 사업시 인가하고 5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때의 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감정가가 나오고 비례율을 곱해버리면 권리가액이 나오죠. 권리가액.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제 사실은 좋은 취지로는 그러니까 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 거였는데 이제는 권리산정 기준을 너무 일찍 뒀더니 이 권리산정 기준이 늦어지다 보니까 투기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하는 이 날짜하고 권리를 산정하는 너 입주권이 있어 없어를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바꾸죠. 그래서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작년 또는 작년 2012년 1월 28일자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전에 준공이 난 것까지는 입주권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준공 나는 권리 산정을 해서 너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끝났고 그냥 권리 과액 판정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가를 정한다.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서울시에서 투기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 인가 나고 감정평가하고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하고 이제 관리 처분을 하게 되겠죠.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얼마고 몇 평형을 받아서 추가 부담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추분이 얼마일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때 가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주워 들은 건 많다 보니까 미리 물어보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추정은 어떻게 했죠? 권리가액 추정 공식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가액 추정 공식. 만약에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좀 눈이 좀 들어와서 만약에 권리가액 추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또 다음 시간에 꼬꼬박사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해가지고 그냥 권리가액 추정 공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주 기간을 주겠죠. 2주 개시가 나오죠. 2주 개시가 되고 나면 보통 9개월 정도 2주를 하는데 또 세입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5, 6개월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하고 나면 철거가 들어가겠죠. 철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고 나서 일단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을 하겠죠.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래서 조합원 분양 계약하고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동호수
뭐 저만큼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일반 분양, 이제 청약 통장으로 오는 분들은 이때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24개월 정도 있다가 준공 후 입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쌀을 안 치는 단계가 정비구역 직전까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쌀이 안 쳐졌다라는 거 하게 된다면 밥이 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보통 용산이나 마포, 성동구, 서울 전역에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쌀을 안 쳤구나. 그때 많이 오르니까 진짜 많이 오르는 단계. 여기는 별표 2개, 별표가 지금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는 별표 3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왜? 확실히 쌀이 얹혀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는 서울의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쌀밥이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자들이 모이고, 또는 나도 한 5, 6년, 9년 후에 집이 지어지면 내 자녀가 지금 35세인데 44세 정도 가면 적은 소액 투자해놨다가 아파트 하나 가는 걸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다가 어느 정도 노후도가 50에서 60% 정도 되면 이게 조금씩 오르다가 노후도가 67%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정비구역 지정하자고 하죠. 그래서 주민 제한으로 하거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면 모아타운처럼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자고 올리면 점수가 맞고 순위에 있으면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한번 일단 오르고 나면 서서히 이제 밥을 짓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물이 데워지는 단계가 되겠죠. 이때 데워지는 단계를 보면은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 인가가 나면 이 추진위에서 조합 인가까지 보통 2, 3년 걸리죠. 그래서 이 2, 3년 동안에 대충 많은 이제 시공사라든가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 아파트는 이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나올 거고 세대 수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분양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서서히 예측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데워지는 단계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 좋고 이 동네에 주민들이 단합하고 그리고 이 조합 인가를 할 때 이 조합 인가에서 동의서가 얼마나 빠르게 많이 나오는가를 보고 이 지역은 삽이 빨리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결정이 되면서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물이 이렇게 끓는 단계가 되려면 조합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 인가 단계는 2번 물이 데워지는 단계고, 조합 인가가 딱 되면은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이제 사업이 정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물이 끓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조합 단계에서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별표 한 2개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 인가 단 이후에도 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는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반드시 아파트까지 밥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심의라는 부분은 원래 단계가 이게 거의 물이 끓는 단계 정도로 봐야 되죠. 물리적으로 심의하는 거죠.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전문가 조직, 기술사님들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 관련 유관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 관련 좀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다오. 여기 이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교통에 영향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한 무장 이런 부분들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의 하나 끝나고는 다시 또 이산화탄소, 환경 영향 평가도 가야 되고, 또 도시의 구성상 도시 계획, 또 미관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심의가 거치는 데만 2,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건축 심의의 이 물리적인 단계를 우리 서울시가 좀 도와주면 사업이 좀 빨리 돼서 공급이 빨리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하자.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사람들은 무슨 신속통합 기획 때문에 5, 6년 만에 입주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절차는 같은데
건축 심의를 빨리 해서 2,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건축사님들을 심의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통합을 해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게 해라. 이 심의를 하는 이 물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종렬로 세우다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금은 규제로만 잡고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격 떨어지는 시세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빨리 요 신속통합기에서 공급을 보내놓고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해 갈증이 나는 만큼 밥을 좀 먹여가지고 배불리 좀 해놔야 되는데 배는 골고 있는데 너 밥 먹지 마라고 하니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급량을 좀 빠른 시간에 적기에 넣기 위해서 하자.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은 민간 재개발이고요. 다만 서울시가 심의를 빨리 도와줘서 빨리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많이 이 서울시가 관여할수록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민간들에 대한 관여가 좀 심하겠지만 또 물리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그만큼 투명하게. 민간이 하다 보면 맨날 비리 문제라든가 쌈질, 특히 서로 비대인이 뭐니 쌈질하다가 기득권 싸움하다가 많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클리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신속통합 이런 걸 기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그 소위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꾼들을 이 땅에서 많이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가 많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클리너 시스템을 2008년, 2009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민간 재개발도 투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 자기 주민등록 번호만 갖고 들어가면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금 자기 지역, 자기 구역 내에 이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넣으려고 하고 있고 추가 부담금의 추정치 같은 것도 넣어놔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더 칭찬을 할 건 해야 되겠죠.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부터인가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져 있어서 분쟁을 좀 줄이고 이런 분쟁 과정을 보다 보니까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정말 공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축허가, 사업시행관 건축허가 갔다 그랬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항상 심의를 많이 받죠. 이 심의를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건축허가를 빨리 집어넣어서 건축허가를 유관부서들, 건축허가도 그 법만 가지고도 한 4, 50개 되잖아요. 그래서 각 유관부서에서 빨리빨리 심의 통과해서 오니까 그만큼 검토가 빨라지고 사업시행가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건축허가 빨리 나가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잘 만들어졌다. 내 아파트 받을 게 뭐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져갈 아파트가 몇 개고 임대 아파트가 몇 개고 일반 청약되는 게 몇 개다. 이거 눈으로 빨리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업성도 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좋은 제도이고 빨리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끝나고 나면 요인데 지금 우리는 보통 사업시행 인가가 됐다. 그런 것은 우리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 끝났고 나머지 30% 당연. 그래서 요 3단계에서 요 3단계 물이 끓는 단계는 밥이 다 된 단계.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면 사업시행에서 관리처분이 딱 지나가는데 요겁니다. 요 3번 물이 끓는 단계. 조합에서 이 관리처분 단계. 이 조합이 나오면 물도 끓을 뿐더러 이 사업들이 착착착 진행되니까 물이 끓죠. 시장도 들끓죠. 시장이 끈다라는 건 그만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 투자를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요 시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옵니다. 한 2단계 이렇게 오르죠. 별이 하나, 둘, 3개 정도가 이렇게 오릅니다. 관리처분까지. 관리처분이 딱 끝나면은 이제 밥이 다 된 단계예요.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지난 1월 5일자로 다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 단계 이후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끓는 단계가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이 다 된 단계에서 끓기 때문에 벌 것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관리처분에서 시공 단계에서는 밥이 이제 다 된 단계인데 여기에서부터는 뜸들이고 다 된 단계는 뭐죠? 다 되었다가 아니라 다 든 단계죠. 그래서 관리처분 이후에서 준공까지 밥이 다 된 단계까지 가려면 이 지역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 지역이 밥이 다 된 이후에 잔치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찬밥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측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은 감이 좋은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평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세계가 보이고 아파트 세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내 아들, 내 손주들 코치해 가면서 내 집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입주, 밥이 다 됐어요. 5번이죠, 5번.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새도 놓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번 밥이 다 되고 나면 이 다 된 밥이 잔치상으로 가는 걸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지역 밥 다 되고 났더니 먹을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찬밥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도 좀 있고 뭐 김치냉장 있는 사람들은 밥을 잘 싸가지고 햇반이라도 와서 저장이나 했다가 나중에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밥을 많이 해놨더니 먹을 사람 없어. 그냥 그래서 이 솥단지 안에다가 밥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퍼걱퍼걱하고 맛 더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가격 오히려 입주에 하락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밥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 가야 되고 잔치상이 되는 지역은 뭐예요?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밥이 다 됐는데 입주하고 나서 뭐 그 동네가 계속 수요가 더 들어오고 아파트가 나오기만 하면 서로 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는 잔치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잔치상이 되는 지역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재개발을 하면 어느 단계에 사는지도 모르고 재개발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갔더니 물이 끓는 단계에 있는지 밥이 다 된 거. 예를 들어서 성남의 하늘채 아파트 같은 밥 다 됐죠. 이제 입주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잔치상이 될 거냐 찬밥이 될 거냐 아니면 햇반으로 보관해야 될 거냐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남의 하늘채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하는데 햇반입니까? 잔치상입니까? 찬밥입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밥이 다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벌 사람도 벌었다라는 거죠. 다 된 이후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항상 쌀을 안 치는 단계에 직전에 투자하는 거 이런 예정지 투자를 잘해야 돼요. 예정지. 이거 찾는 눈이 정말로 돈 버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팍스 경제 TV 부동산 여기 하시는 전문가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저분이 좀 실력이 있구나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 3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재개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지역 좀 소개시켜 주세요. 딱 그랬더니 밥으로 짓는다면 어느 단계죠? 라고 물어보시고 밥 짓는 단계인데 뭐 물이 데워지는 단계예요. 그럼 먹을 게 많이 있구나. 데워지는 단계면 뭐지요? 조합 인가에서 그죠? 조합 인가 직전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제 데워지고 있고 오름폭이 적겠구나. 지금 현재 물이 끓는 단계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좀 싸게 사가 직전 이거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투자 단계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밥을 짓는 때도 마음에 참 기대감이 드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어요. 이 투자처가 잔치상이 될지 찬밥이 될지 그거를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세미나 많이 오셨죠?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1월 5일 이후로 제도가 바뀌면 과연 그해 그 다음에 대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할 거고 그럼 또 투자처가 어딘가 이게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말 규제와 정책 잘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부동산 규제 어떻게 변화됐고 앞으로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2023년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무료 세미나 기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안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요, 네. 여유자금이 2억 5천 정도 있는데요. 네. 어디 투자할 데 없나 하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지금 그럼 주택은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네, 여유자금 네, 2억 5천만 원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보신 지역은 조금 있을까요? 저는요, 네. 이 대표님 방송만 들었죠. 네. 제가 특별히 찾아가서 본 아. 적은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좀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네, 계속 많이 봐주세요. 예, 예.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금 많이 현재- 보긴 했는데 움직이진 않았어요. 예, 이제 움직일 때 됐어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 몇 주택자세요? 우리는요, 예, 제가 이걸 한 게요, 지금, 막내 있잖아요, 막내 아들. 예, 막내 아들이 지금 빌라가 방이동에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막내 아들한테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막내가 몇 살이세요? 38살, 39 되네요. 그럼 이제 결혼하셨고 자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그러세요? 예. 순수 투자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방이동은 많이 안 올랐고 많이 아직은 당분간은 안 오를 것 같아요. 방이동은 한 1억 정도 올랐나 봐요. 예. 예. 이 방이동 막상 팔려고 하면 힘드는데 예, 방이동 팔지는 않을 부분은 거예요. 아직 예.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예, 예. 쌀과 보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네. 내가 조금 전에 밥 짓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쌀을 아직 안 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예. 좀 덜 오르니까 예, 한 예. 7, 8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밥 올릴 때가 올 거예요. 예, 예, 예. 2억 5천으로 이제 순수 투자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38세 예, 미혼이시고 예, 예, 예. 예. 장가 가는 게 엄청 중요하죠. 네, 38세면 지금 장가가 딱 갈 때거든요. 네, 네. 아들 자랑 한번 해보세요. 키가 몇이에요? 키는 좀 괜찮은데요. 몇이냐고 그냥 딱 몇 센치. 한 75 정도 되나 봐요. 요즘 아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네. 예, 예, 예. 예, 혈액형은요? 혈액형은 B형이에요. B형. 예, 예. 좋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예, 예. 이 B형들은 여자만 잘 들어야 돼요. 예, 예, 예.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일 질러가지고 잘 나가 한 방에 가요. 예, 예, 예. 참한 아가씨 만나야 돼. 혈액형 A형이나 O형 만나야 돼요. 예, 예, 예. 지금 나이가 몇 살생이에요? 12월 25일생이요. 12월 20일 양력? 예, 예. 예, 좋습니다. 아니, 10월 25일. 10월 25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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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현재 뭐 연봉은 높죠? 연봉은, 예, 그런 대로 받아요. 그런 대로 받아요. 예, 예. 혹시 이제 연락 오면 제가 좋은 처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예, 예. 아들은 방이동은요 직장인들 수요가 많고 전세가 잘 나가요. 예. 예, 거기는
전세가 잘 나가기 때문에 전세 월세 다 잘 나가요. 다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빌라왕이 월세를 안 놓고 나오는 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예. 예. 자, 우리 2억 5천 갖고 투자를 하려면은요. 네네. 이제 밥을 얹혀가지고 예예. 가격이 많이 오를 때인데 네. 용산 가시면 좋아요. 용산. 용산이요. 예, 이번에 지금 아직도 규제 안 풀린 데가 예. 서초, 예. 그죠? 예, 서초구, 예. 강남구, 예예.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오신 게 송파구, 방이동이죠. 예예. 그 다음에 용산구예요. 용산. 예예. 지금 요거 이제 그동안 강동구가 강남 4구였죠. 네네네. 근데 이제 용산구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강남 4구에서 이제 서울 4구로 바뀔 것 같아요. 서울 4구. 네네. 이제 지금 용산이 막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자 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그 인터넷으로는 방송은 좀 봤죠. 예, 올해 2023년 착공 들어가요. 예.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용산역 밑에 있죠. 예. 여기 국제 업무 단지 아시죠? 예, 말은 들었어요. 예, 이것도 이것은 어마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여기는 땅 다지기, 땅 이렇게 다지기 착공 들어가는 게 2024년 내년부터 들어간대요. 그리고 위 아래가 들어오면서 위에 지금 현재 여기 남산 밑에 용산 미팔군 있죠, 민족공원. 예. 그 개발한다고 하는 데가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 다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속통합 지난 12월 29일 날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다 해제했던 곳이 싹 지정이 되는데 서계동, 청파동 1가 2가 이제 3가하고 1가만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언효로 1가 아시죠? 그다음 효창공원역, 그다음에 용문동 효창동 밑으로 여기 전부 다 개발이 되거든요. 자, 여기가 노후 주거지가 노량진이나 아니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있는데 아현 뉴타운 3구역, 2구역 다 아파트 다 됐죠. 네네. 되고 나니까 살기 좋은 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용산이 끓고 있다. 그리고 용산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렇게 두 개 업무 단지까지 다 개발되고 나면은요. 송파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산보다 더 싼 지역, 용산구가 튀어 올라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용산구가 올라가 가지고 강남 3구 아니 서울 3구가 이제 용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한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내려서 볼까요? 서울 용산이 이제 개발이 그동안 안 돼서 그러는데 자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그 다음에 여기가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가 광화문, 그 다음에 여기가 마포, 여기가 그죠? 여기 서울시청, 그 다음에 여기가 성동구, 여기가 동작구, 그죠? 그 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산이 성장을 하면 다음 성장지가 어디냐면 동작구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한강을 서로 마주보고 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돈을 벌고 또 다음에 동작구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용산 청파동 1가나 청파동 3가 아시죠? 거기다 하나 사놓으세요. 바로 서울역 바로 뒤쪽에 있어요. 상가요? 예, 숙대 앞에 아시죠? 예? 숙대, 숙명여대. 숙대 알아요. 예, 숙대 앞쪽으로 가가지고 정 모르면은요 청파 1구역 옆에 사두세요. 청파 1구역은 막 8구역 넘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을 만한 게 청파 1구역과 2구역과 붙어 있는 지금 현재 예정지 있잖아요. 예정지 여기에다가 하나 아들 이름을 해두시면은요 아마 손주까지 잘 살 것 같아요. 아셨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청파 1구역과 2구역 사이예요. 그냥 청파 1구역, 2구역 붙어 있는 동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숙대 앞에 딱 하나 조심할 거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투자하면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어려운 말이죠. 지구 계획 단위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 뭐 아유 여기 됐어요 다 될 거예요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예. 자, 하여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투자처로 용산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이제는 한번 임장도 다녀와 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전화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여유자금 네. 한 6억 정도 있는데, 네, 두 자녀한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아. 싶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분 두 분에게 좀 나눠서 6억 원으로 함께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상황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네.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12월까지는 네. 맨날 어디를 팔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12월 21일 딱 지나면서부터는 어디를 네. 투자할까요? 또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참 이제 좀 봄바람이 좀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자녀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큰아이가 36세 여자아이고요. 결혼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는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라 한국에 거주할 지금 당분간 계획은 없고요. 네, 둘째 아이는 32세로 남자아이인데 현재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방 근무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서울에 어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외 가 있으면은 네, 또 집 관리하기도 귀찮고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직장 31세 다니까 세대 분리 가능하죠. 세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잖아요. 네,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네, 아파트 재건축 네, 안전진단 규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6억 정도면은요. 네,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빌라 투자도 좋지만 네, 일단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빌라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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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6억을 좀 공평하게 투자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관리하기도 편하게 아들한테 공동명의로 해주던지 네, 네, 아니면 그러니까 네. 딸하고 아들하고 공동명의를 해주면 좋겠죠. 네, 네, 그런데 기왕이면은 네, 1주택자로 비과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비과세가 갖고 2년만 지나도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따님이 돈을 버니까 네, 3억을 증여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딸이 아들한테 3억을 이자율 4.6%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법정이니까. 네, 네, 그럼 아드님도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드님이 딸한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투자 기간 동안 이 이자는 쓰지 말라고 해야 돼. 같이 공동 투자니까. 네, 네, 그 네, 통장에 두고 그 네, 대신 네, 아들이 요 네. 3억 투자한 아들 명의로 6억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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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반드시 4.6% 이자를 매달 누나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빌려오는 거고 잘못하면 특수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불법 증여가 되는 거예요. 변칙 증여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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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돈을 몽땅 벌고 네, 번 돈으로 나중에 빚도 갚고 또 빌려줘 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 따님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예,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네, 혹시 여기 참 보세요. 한남 뉴타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겁나 비싸죠. 네, 그다음에 옥수동 아시죠? 네, 네, 옥수동도 비싸죠. 가격 내렸다고 하지만 막상 사러 가려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금호동, 네, 그다음에 행당동, 네, 그다음에 왕십리, 그다음에 성수동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여기 이 금호동과 행당동 사이에 네, 응봉동이라고 있어요. 응봉동. 응봉동이요. 예, 예. 들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응봉동에서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은요. 서울 숲도 보이고 네, 한강도 보이고 압구정도 보여요. 네, 이런 거 사놓으면은
아드님이 네. 요 응봉동이나 압구정 보면 비싼 아파트가 눈에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러면은 항상 자녀분들이 뭐냐면 나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나는 네. 서울에 집 하나 있으니까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돈을 안 모으려고 그래. 아, 네. 근데 요 아파트에서 자기가 가격을 많이 한 10억만 오르면 이제 다 안 벌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더 비싼 걸 맨날 보는 거야. 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나도 저 동네 한번 가고 싶다. 네. 그럼 돈도 아껴 쓰고 열심히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응봉도에 보면 네. 이제 좀 확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응봉 대림 1차. 응봉 대리밀차. 예, 예. 예, 응봉 대림 1차. 네. 40평대 사도 돼요. 40평대나 30평대나 가격 차이가 지금 없어. 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전세가 높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바로 왕십리 밑에 이번에 재개발 행당 6구역, 7구역 재개발했거든요. 네, 네. 서울시 더휴 요 재개발한 아파트가 가격이 겁나 비싸요. 네. 그러면 내 것도 재건축하면 비싸지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동네는 지금 현재 가격을 까먹고 있는 노주거지가 2개 있어요. 여기 응봉 모아타운하고 밑에 재개발하고. 근데 이 재개발도 지분이 지금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비싸요 지금. 요 2개만 아파트면 온통 천지가 아파트. 천지가 아파트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좋아져요. 네. 그렇게 발전대가 어디에 저쪽 광장동 쪽에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네. 여기도 그렇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동안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분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있었던 거. 네. 삼표 레미콘 여기 있었어요. 삼표 레미콘. 네. 바로 앞에 여기 네. 삼표 레미콘이 작년 8월에 철거가 끝났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문화관광센터에다가 막 편의설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꾸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보면서 왜 저 아파트 헌 거지? 아 저거 하나 사게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싸니까 네. 가격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응봉 대림 1차 재건축하는 아파트 하나 사두세요. 아, 예. 만약에 네. 이것도 싫다. 그냥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용산 있죠. 네, 네. 한 2억 5천에서 2억 6, 7천 들어가는데 네. 여기 요건 다른 지도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 지도로. 여기 딱 보면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다 재개발이거든요. 앞으로 요 10년이면은 아파트 다 입주해요. 여기에는 재개발로 그 구역 지정된 데는 지금 빌라들도 8, 9억 넘어가겠죠. 네. 전세는 2억 정도. 그럼 7, 8억 돈이 안 되잖아요. 네. 차라리 여기 숙대 앞에 청파 1구역이나 청파동 1가, 청파 1가나 청파 3가에 신축 다세대 주택 전세 끼고 하면 한 2억 7, 8천이나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거 2개 각각 한 채씩 사놓으세요. 그러면 구역 지정만 돼도 가격이 3, 4억씩 확 올라요. 아. 여기 네. 원효로 들어봤나요? 원효로? 네네. 영산 경찰서 밑에 네네.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4억 7천 하던데 구역 지정됐잖아요. 네. 지금 8억 됐어요. 한 1년 사이에 한 3억씩 올랐거든요. 예. 효창동 아시죠? 효창용. 예, 예. 효창도 역세권 개발. 밑에 용문동 개발. 그다음에 여기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올 서울역 북부의 역세권 개발 들어보셨어요? 예,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그게 올해 착공. 항상 근데 이 재개발 투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하면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네. 예, 한번 그래서 아파트 응봉동 아파트 대림 아파트 재건축하고 용산에 2개의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돈 버는 방법 2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잘 상의하시고 궁금하면 자녀들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한 분의 자녀로 함께 명의 하나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자녀 명의로 따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2가지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문의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문의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계속해서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